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리셋 얘기를 그렇게 했더니 너희도 그렇고 고1 애들도 그렇고 선생님 안 가시냐고 난리 여수 어디 왔다면서 제보를 그렇게 해가지고. 리셋 누군지 알아? 현재 아니? 역시 젊으니까 다르네. 자, 지난 시간 거 복습 잠깐 할게요. 어떤 함수가 x의 n차, 이렇게 n은 자연수일 때 그것의 도함수 미분한 거는 한결 어떻게 된다 그랬어? nx m-1. 오케이. 자, 문자로 외워도 괜찮은데 쌤은 어떻게 했냐면 내려오고 하나 깐다 그랬어요.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어요. 내려오고 차수를 하나 줄인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수 함수일 때는 이건 숫자예요, 그죠? x 관계없이 숫자일 때는 도함수 미분하면 항상 0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마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던 것 같은데, y가 어떤 함수의 상수배, 실수배가 되어 있으면 요거 미분하는 거는 상수는 그냥 곱해 놓고 뒤에 거 미분한 거다,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여기까지 이제 증명을 했던 거고, 자, 이 증명을 다 뭘로 했어요? 도함수 정의로부터 다 도출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몽땅 복습할게요. 미분계수 정의부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f'a는 의미상 fx 위의 점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거를 a에서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또는 순간 변화율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미분계수 정의는 두 가지, x와 a를 쓴 여기는 평균 변화율을 넣기로 했고, 그치? 또는 델타 x 또는 h죠. h를 쓰는 거, h를 많이 보게 될 거니까 델타 x와 h는 같은 의미였어요. 그래서 h를 0으로 보낼 때 h분의 f a 더하기 h 빼기 f a, 요거는 특정한 하나의 a 값에서의 미분 계수 정의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도함수 정의는 누굴 가져다 썼냐 하면 요거 가져다 썼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정한 값 a에서의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였다면 이제 요거를 변수 처리를 하면 도함수 정의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똑같이 h를 0으로 보내면서 h분의 여기 특정한 a 값을 변수 x로 바꿔 놓으면 요게 도함수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도함수라는 함수라는 의미가 붙은 게, 말이 붙은 게 요게 이제 변수 처리되면서 여기 이걸 이제 도함수라고 부르잖아, 그지? 그 도함수 x 값에 하나씩 특정한 값을 넣으면 하나씩 접선의 기울기가 대응되는 관계라서 함수라는 말이 붙은 거고, 그래서 얘는 미분 계수들을 변수 처리한 모아놓은 녀석이야, 이 정도로 기억하면 되겠다. 맞지?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뒤쪽에 있는 추가적인 이제 증명을 진행해 볼게요. 뭐냐면 y는 fx 더하기 또는 빼기 gx, 요건 이제 뭘 하기 위함이냐면, 우리가 2차 함수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요런 거 있으면 얘는 이제 미분이 가능하잖아, 그지? 근데 여기에 뭐 2x 같은 또 1차식이 더해져 있어. 그럼 얘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의 합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이런 거 이제 미분하려고 지금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상하건대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냥 각각 미분하고 더해 놓을 것 같지, 그지? 맞습니다. 그게 결론이야. 그걸 한번 보려고 해요. 알겠지? 그러면 이제 이거를 증명하면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것은, 아, 도함수 정의로부터 이렇게 지금 도출이 되는구나. 도함수 정의를 계속 머릿속에 되뇌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거를 라지 tx라는 함수로 하나로 퉁 쳐놓읍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의 도함수를 구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t 프라임 x를 구하는 거예요. 괜찮죠? 도함수 정의를 한번 써봅시다. h를 0으로 보낼 때 h분의, 이거 귀찮더라도 여러 번 하면 이제 나중에 안 헷갈리고 할 수 있어요. t x 함수를 쓰는 거니까 여기서
x 더하기 h 빼기 tx 이렇게 일단 도함수 정의로 쓰면 되겠죠. 이제 뭘 하면 돼? 위에 걸로 갈아 끼우면 돼요. 그러면 뭐 tx는 위에 거 그대로 갖다 쓰면 되니까 tx 플러스 h는 여기 x 자리에 x 플러스 h 밀어 넣으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더 쓸게요. 는 h를 0으로 보낼 때 좀 길쭉하게 뺄게요. h분의 x 플러스 h 밀어 넣은 건 이렇게 묶어줄게요. f에다가 x 플러스 h 밀어 넣고 플러스 마이너스 g에다가도 x 플러스 h 밀어 넣고 빼기 tx니까 요거도 한 번에 묶을게요. 얘도 fx 플러스 마이너스 gx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도함수 정의에 따르면 뭐 같은 함수끼리 묶어놔야겠죠, 그죠? 그래서 f는 f끼리, g는 g끼리 이렇게 묶을 거면 마이너스로 각각을 연결하고요. 무슨 얘기냐면 f 마이너스 fx 그 다음에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 이렇게 묶고 걔네 둘 덩어리를 뭘로 연결하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하면 되지. 배치를 다시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는 h를 0으로 보낼 때 또 길쭉하게 뽑을게요. h분의 첫 번째는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니네 둘 짝꿍 하세요. 그럼 얘네 둘 f와 g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하면 되겠고 뒤에는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맨 처음에 fx 플러스 마이너스 gx라는 걸 tx로 두고 그것의 도함수를 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너무 잘 보이죠? 극한 보내면 이거는 f'x 그 다음에 요거는 g'x 걔네 둘이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 있는 것. 그래서 결론은 f'x 플러스 마이너스 g'x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처음과 끝을 보면 fx 플러스 마이너스 gx는 미분하면 도함수를 구하면 각각 미분한 거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항함수 확장판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한 덩어리짜리 미분하다가 이제 뭘 할 수 있어? 덧셈 뺄셈으로 연결된 걸 다 미분하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매번 이제 도함수 정의를 통해서 걔네들을 미분할 필요 없이 식 바로 쳐다보면서 미분법을 쭉쭉쭉 적용하는 거예요. 괜찮지? 자, 그러면 여기서 점검. fx가 예를 들어 뭐 5x 4제곱 빼기 3x 제곱 더하기 1이야. 이건 선생님 마음대로 적은 거예요. 요것에 도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이제는 자연스러워지죠. 무슨 얘기냐면 생각은 이런 거지. 따로 미분해서 더하면 되겠군. 그러면 요거는 내려와 차수 하나 곱해 이런 식으로 갈 거고 상수는 미분하면 없어져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갈 텐데 조금 더 익숙해지잖아? 그냥 하는 거예요. 알겠죠? 미분해라 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되겠니? 4 내려오니까 20 차수 하나 까고요. 2 내려올 거니까 앞에 마이너스 3이랑 곱해서 차수 하나 까고요. 1은 날라가고요. 이렇게 됩니다. 괜찮지? 요 정도까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질문. 예를 들어서 뭐 2x 제곱 인수분해 3x 플러스 1 뭐 이렇게 요거 미분해 보세요. 도함수 구해 보세요. 라고 만약에 나왔어. 그러면 전개해서 미분하면 되죠. 어차피 다항함수니까. 그런데 여기가 뭐 조금 더 복잡해져. 예를 들어서 뭐 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4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전개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죠. 그치? 그러면 요거를 요 상태에서 도함수를 구하는 미분법을 지금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죠? 이게 언제 이제 많이 써먹히냐면 보통 우리가 함수의 x축과 만난다라고 했을 때 인수분해에서 방정식을 풀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함수는 인수분해된 형태로 줄 때도 많단 말이야. 그 상태에서 뭔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 미분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그때 지금 이제 얘기하는 곱미분이라는 걸 쓰면 됩니다. 뭐 별다른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 곱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y는 요거 이제 개념물리 다 있는 내용인데 한 번은 적어보자라는 의미로 쓰고 있어요. f라는 어떤 식과 g라는 어떤 식에 곱하기로 되어 있다면 요거 미분 한번 해보자. 알겠죠? 왠지 느낌, 이제 아직 정리를 안 했으니까 왠지 느낌은 이거 미분하면 얘도 미분하고 얘도 미분하면 될 것 같잖아, 그지? 근데 그게 아니야. 그래서 곱미분을 따로 빼낸 거예요. 조금 전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냥 각각 미분하고 끝났잖아. 그런데 곱하기 되어 있는 건 그렇게 안 된다. 알겠죠? 그래서 미분법 적용할 때 전체적으로 좀 쉽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냥 곱하기 되어 있는 걸 각각 미분해서 꺼내는 거. 그렇게 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도함수 정의를 또 이용해서 미분 한번 해봅시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tx라고 할게요. 우리 하고자 하는 거는 t'(x) 구하는 거야. 도함수 정의 한 번 더 쓸게요. h를 0으로 보낼 때 h분의 t x 플러스 h 빼기 tx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고, tx 위에 있으니까요 쳐다보면서 진행하면 되겠죠. h를 0으로 보낼 때 좀 길게 뺄게요. x 플러스 h 집어넣어야 되니까 f x 플러스 h 곱하기 g x 플러스 h, 요게 t x 플러스 h고요. 빼기 f x 곱하기 g x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극한 단원부터 이제 미분 계수 정의하고 도함수 정의할 때까지, 특히나 이제 미분 계수 정의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양을 잘 보라고 했는데 우리 도함수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f'x가 어떤 구조인지를 생각하면서 모양을 맞춰보는 겁니다. 그러면 g는 나중에 신경 쓰고 f부터 쳐다볼게요. 요게 있습니다. 그러면 f'x를 정의하려면 빼기 fx가 필요한 거지. 그런데 fx 플러스 h 옆에 누가 곱해져 있어요? 이 녀석이 곱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빼기 fx 이렇게는 적용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쵸? 그렇다면 gx 플러스 h가 곱해져 있는 fx를 빼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단순하게 우리는 f'x의 모양을 맞추기 위해서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gx 플러스 h가 곱해진 fx. 다시 말하면 이렇게 쓸게요. gx 플러스 h가 공통인수로 있으면서 fx 플러스 h는 원래 있던 거고 내가 필요한 빼기 fx를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요거는 도함수를 도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밀어 넣는 겁니다. 그러면 요노마랑 요노마는 지금 없던 걸 쓴 거지. 그러면 곱하면 마이너스니까 요거 보정하려면 다시 더해 놓으면 되겠네요. 그거를 옆에다 쓰는 거야. 더하기 gx 플러스 h fx 이렇게 되면 결국은 상쇄가 되면서 요 녀석이랑 지금 똑같게 쓴 겁니다. 그리고 뒤에 거는 그대로 또 올려놓자. 빼기 fx gx 이렇게. 괜찮죠? 자, 그러면 뒤쪽 잠깐만 볼게요. 어디? 여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공통인수가 또 보인다, 그지? 누구야? fx지. 그러면 여기도 정리를 잠깐 해놓읍시다. 요 놈아는 fx를 공통인수로 보면 얘는 gx 플러스 h에서 gx를 뺀 구조가 되는 거네. 자, 이제 가봅시다. h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모조리 적용하는데 첫 번째 덩어리는 요 놈은 h를 0으로 보내면 얘가 0으로 가지. 근데 이게 다 날아가는 건 아니잖아. 얘만 0으로 가는 거니까 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gx로 가는 겁니다. x는 그냥 문자지 h가 아니니까. 요 놈은 뭐가 돼요? f'x 도함수 정의가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덩어리는 뭐가 되는 거야? 극한을 보내면 gx 곱하기 f'x가 됩니다. 맞죠? 그거 쓸게요. 그래서는 자, 구조를 좀 맞추기 위해서 f'x부터 쓰고 거기에 극한을 보낸 gx가 곱해지더라. 이렇게 볼게요. 첫 번째 덩어리 마무리했고, 두 번째 우리 파란색으로 지금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는데 극한 h분의 지금 요렇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또 보자. 얘는 h가 없잖아. 그럼 얘는 그냥 fx로 그대로 남겠다, 그지? 그 다음에 h분의 요거는 극한을 보내면 뭐가 되죠? g 프라임 x가 되죠. 그렇지. 그래서 얘는 여기 더하기죠. fx 곱하기 g 프라임 x 요렇게 됩니다. 끝인데, 자 이제 시작과 결론을 볼게요. 우리가 곱한 녀석을 도함수를 구해 보니까 요렇게 됐습니다. 하나하나 미분해서 나온 게 아니지, 그지? 그래서 그거 좀 조심하시고, 이거를 우리가 곱하기 되어 있는 것의 미분이라고 해서 곱미분이라고 불러요. 그럼 곱미분은 어떻게 하냐 봤더니 아까 f 곱하기 g가 시작이었잖아, 그지? 보니까 첫 번째 덩어리는 누구만 미분했니? f만 미분했어. 그리고 남은 건 곱해놓고, 뒤에 건 뭘 했니? g만 미분했어. 앞에 거 곱해놓고. 그러니까 곱미분은 곱하기 되어 있는 애들을 각각 하나씩 보고 하나 미분해서 다 더해놓은 겁니다. 괜찮지? 그래서 하나씩 미분해서 더한다가 곱미분 방법이야. 하나씩 미분해서 더한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건 좀 이제 간단히 쓸게요. f라는 식과 g라는 식과 h라는 식까지 이제 3개가 곱해져 있어. 인수가 3개짜리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요거 미분해보자야. 요거 미분해보자. 이제 간단하게 적어볼게요. 미분할 거예요 라고 하면, 자 3개짜리 미분은 별다른 방법이 있는 건 없어요. 그냥 곱미분 이제 활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볼게. 요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함수로. 일단은 얘가 곱하기 되어 있다까지 보진 않고, 얘가 하나의 함수, 그 다음에 h 함수. 그러면 2개를 곱해 놓은 거잖아, 그치? 그 2개를 곱미분 전개를 먼저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쓸게요. f 곱하기 g라는 한 덩어리 미분하고 h는 그냥 곱해 놓고 더하기, 우리 위에서 했던 2개짜리 곱미분 전개하는 거야. 그 다음에 앞에 거는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하고 이렇게 됐었죠, 그죠? 괜찮나요?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을 해야 되는 데가 이제 남은 게 어디냐면 여기가 남아있어. 요거는 위에서 했던 거 똑같죠? 2개 미분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하나씩 미분하기로 했어요, 그죠? 그래서 fg 프라임 에다가 h를 곱해 놓은 거고, 뒤에 거는 이제 괄호 풀게요. fgh 프라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곱하기 h를 전개를 해보면 f 프라임 gh 더하기 fg 프라임 h 더하기 fg h 프라임 이렇게 곱미분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결론을 보니 이 과정을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네. 뭐냐, 3개를 곱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했어? 미분하면 하나씩 미분해서 더해놨지, 그지?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다. 와, 그럼 이게 뭐 10개짜리면 시간이 걸릴지언정 못할 건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이런 예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fx가 x-1, x-2, x-3, x-4 이렇게 3차까지는 어떻게든 전개해서 할 수 있는데 4차면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첫 번째 전개해서 도함수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개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죠.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그냥 도함수 구해봐라 라고 할 때 곱미분 쓰는 거야. 어떻게 해요?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로 보고 하나씩 미분해서 쭉 더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거 미분하면 뭡니까? x-1 미분하면 뭐가 되죠? x-1 미분은, 이 얘기를 안 했구나. 미안하다. 다시 돌아가서 y는 x의 n차를 미분하면 nx의 n-1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요, 그죠? 지금 요거 한번 미분해보자. 똑같은 개념을 쓰면 됩니다. 어떻게 돼요? 1 내려오고 차수 하나 까면 0제곱이지. 1 곱하기 x의 0제곱인데 x의 0제곱은 뭡니까? 1이지. 1. x 미분하면 1. 괜찮죠? 그리고 상수는 미분하면 날아가니까 x-1 미분하면 뭐가 되죠? 1이에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미분해서 1이고 나머지는 그냥 곱해 놓습니다.
물론 나중에 함수를 구하라고 하면 이것도 전개를 해서 풀긴 해야 돼요. 그죠? 더하기 두 번째 거 미분하면 1.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세 번째 거 미분하면 또 1이니까 생략하고 이렇게 되고, 네 번째 거 미분해도 1이니까 생략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문제가 이런 걸 구하라고 해요. 어때? 인수분해 된 걸 곱미분으로 전개해 놓으면 뭐가 좋냐면 F'1 구하라고 하면 1의 인수를 가지고 있는 게 그냥 다 날라갑니다. 그치? 그럼 일일이 요거를 전개해 놓을 필요 없이 요것만 쳐다보고 미분 개수 구할 수 있어. 이렇게 돼요. 알겠죠? 이럴 때 이제 곱미분을 많이 쓰게 됩니다. 괜찮죠? 네. 곱미분까지. 그 다음 이제 남은 거 하나. 이제 예를 들어서 y는 ax 플러스 b의 n제곱, 한 세제곱 정도만 해봅시다. 이렇게. 요걸 하고 나서 일반적인 확정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얘는 ax 플러스 b라는 1차를 3번 곱한 거거든. 그치? 이거도 전개해가지고 미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4번 곱해지면 거기서부터 이제 좀 귀찮아지잖아요 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도함수 구해보자 이런 얘기야. 일단 내용을 좀 볼게요. 얘는 똑같은 덩어리가 3번 곱해져 있는 거잖니? 그쵸? 그러면 우리 방금 정리했던 곱미분으로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y'은 맨 앞에 거 미분하면 뭐가 되죠? ax 플러스 b 1? a가 되겠죠. a. x의 개수 a가 살아있으니까 b는 날아갈 거고, 그래서 a가 되고 남은 애들 2개 남는 거지. 그럼 2개 남은 걸 이렇게 써놓을게요. ax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죠. 더하기 두 번째 거 미분하면 똑같은 패턴이네, 그지? 그럼 a 나오고 앞에 거 세 번째 거 이렇게 곱해놓은 게 또 제곱이 될 거니까 ax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될 거네요. 세 번째 거 미분해도 같은 내용이네. 그래서 ax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래서 몇 덩어리야? 세 덩어리. 그래서 3배 ax 더하기 b의 제곱. 요게 이제 도함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분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구조를 봐봐. 일단 맨 앞에 개수 3은 어디서 왔을까요? 지수에서 내려왔겠네. 곱미분 전개를 해보면, 곱하기 전개해보면 세 덩어리가 있었으니까 그게 지수였잖아, 그지? 그게 내려온 거야. 그리고 차수가 어떻게 됐니? 까졌네. 여기까지는 뭐랑 똑같아? 아까 x의 n제곱 미분한 거랑 똑같지? 지수가 내려오고 차수 하나 까는 거. 그런데 a가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a가 원래 어디 있던 녀석이니? 여기에 개수로 있던 녀석이지. 자,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거듭 제곱으로 되어 있는 건 항상 이런 식으로 곱미분 전개를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빨리 할 필요가 있으니까 한 번만 더 적을게요. y는 ax 플러스 b의 이제 n제곱이라고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n개의 괄호가 곱해져 있는 거야, 그치? 그리고 나서 도함수를 구하면 하나씩 미분할 거니까 몇 덩어리가 생겨? n 덩어리가 생겨요. 어떤 덩어리가? a 곱하기 ax 플러스 b의 n-1 덩어리가. 그래서 그것의 도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 이제 패턴을 잘 보십시다. x의 n제곱 미분하듯이 n 내려와, 그리고 ax 플러스 b를 한 덩어리로 보고 차수 하나 줄여. 여기까지는 같은 패턴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번 더 쳐다봐요. 어디를? 여기 안쪽을 쳐다보는 거야. 안쪽을 쳐다보면은 그거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되죠? a가 되죠. 아, 그거 한 번 더 미분하는 작업을 해주면 되겠구나. 미분. 요렇게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기본은 곱미분 전개예요.
그런데 이게 차수가 크면 클수록 이제 좀 전개해 놓는 게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요게 나중에 배울 건데 합성함수 미분법이에요. 미리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자, 왜 합성함수냐면 여기로 약간 돌아와 볼게요. 얘는 y는 x의 세제곱이라는 녀석과 y는 ax 플러스 b라는 녀석의 두 개의 합성인데 요 녀석을 fx라고 하고 요 녀석을 gx라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위에 x 자리에 요 녀석을 평 요렇게 집어넣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y는 f 합성 gx 한 개 ax 플러스 b의 세제곱 요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합성함수를 미분하면이라는 의미였어. 알겠지? 그래서 나중에는 뭐 증명까지 할 거지만 우리는 뭐 거기까지는 하진 않을 거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건 안 나오겠지만 잘 보세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n제곱 이런 것들도 합성함수 미분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방법은 이미 제가 알려드렸어요. 어떻게 하기로? 이거를 일단 x처럼 한 덩어리로 보기로. 그럼 x의 n제곱 미분하듯이 하면 어떻게 돼요? 내려오고 이만큼 덩어리는 그대로 두고 차수 하나 까고 그 다음에 남은 작업이 뭐야? 알맹이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죠. 그쵸? 알맹이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니? 우리 하던 거야. 2 내려오고 차수 하나 까고 x 미분하면 1이니까 b 남고 상수 c는 미분하면 없어지고 이렇게입니다. 엄청난 걸 지금 배운 거예요. 알겠죠? 써먹어보면 좋겠고. 오케이, 거듭제곱. 자, 그러면 이제 개념 원리로 한번 가봅시다. 정리 끝났어요. 72페이지로 돌아가 볼게요. 자, 수업 시작하면서 증명했던 지금 두 함수의 합차 요거 선생님이 한 방에 지금 정리를 했던 겁니다. 그죠? 자, 부담 없이 어떻게 하면 돼요? 보이는 대로 그대로 미분해서 더해 놓는다. 이렇게 미분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곱미분입니다. 곱미분은 뭐 심심치 않게 많이 나오고 실수가 나오는 부분이니까 곱미분은 아까 어떻게 기억하기로 하나씩 미분해서 더한다라는 게 중요해요. 하나씩 미분해 놓는 게 아니라 하나 미분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더하기, 또 다른 거 미분해서 더하기, 또 다른 거 미분해서 더하기, 이렇게 전개해 놓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거 요거 3번 y는 어떤 복잡한 식의 n 거듭 제곱은 어떻게 하기로 x의 n제곱 미분하듯이 n차 내려오고 차수 하나 까고 안에 거 미분, 알겠죠? 안에 거 미분. 그래서 메모해 놓읍시다. 요거를 미분하는 작업이 한 번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 n제곱으로 감싸져 있는 알맹이 fx잖아, 그치? 요게 안에 있는 함수야. 그래서 속에 있는 함수를 미분해서 꺼낸다라고 해서 속 미분이라고도 불러요.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안쪽에 있는 걸 미분해서 꺼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요게 합성함수 미분이야, 사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미분법이 끝났어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드는 게 없니 혹시? 쌤이 그 극한 얘기할 때도 그렇고 연속 얘기할 때도 그렇고 사칙 연산, 뭐 합성함수 막 그런 얘기를 막 했었잖아. 사칙 연산이 쭉 나온 거 보이니? 뭐 실수배는 됐고 덧셈, 뺄셈, 곱셈까지 나왔지. 뭐가 없니 지금? 나누기가 없어. 나눗셈에 대한 미분이 없어. 안 배웁니다.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미적분 2 이제 만약에 하실 분들은 거기는 분수함수 미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나와. 근데 일단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다행이지. 거기까지 배우면 좀 복잡해지는데. 그래서 분수함수까지는 우리가 도함수 구하지 않습니다. 입니다.
나중에는 함수가 확장되면서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는 배울 때 삼각함수 미분할 때가 나오거든. 미적분 2를 선택을 하면 삼각함수는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배우지. 그러면 탄젠트 함수도 미분이 가능해. 분수함수 미분을 통해서. 그거는 나눗셈 되어 있는 함수의 미분이거든. 근데 우리는 지금 안 한다. 알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그거 지금까지 정리한 게 전부입니다. 미분법 끝. 그래서 그거 활용하는 부분인데 5번 봐봐. 다항식의 나눗셈,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다항식 나눗셈 하면서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배워요. 직접 나누기도 하고요. 1차식으로 나누면 조립제법 쓴다 이런 것들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인수분해 해가지고 나눗셈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나머지 정리 단원 기억하니? 나머지가 뭐 다항식 fx를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1차가 된다 이런 구조 배웠던 거. 특히나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상수니까 나머지 정리에 따르면 나누는 식을 0으로 하는 x값을 대입하면 그게 곧 나머지야. 이게 나머지 정리였거든. 이런 것들 할 때 막 차수 맞추기 하고 했던 거 어렴풋 기억나죠? 거기가 좀 고비가 오거든.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나머지를 구할 때 우리가 열심히 식으로 정리했다면 지금은 미분법을 써보자는 얘기입니다. 훨씬 간결하게 나옵니다. 볼게요. 다항식 fx를 x-a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한다 그러면 자 밑에 있지만 우리 한 번 더 연습 오랜만이니까 식 세우기 연습해 볼게요. 쭉 적어 보세요. fx를 나누어지는 식이라고 했고요. 나누는 식을 x 빼기 a의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몫이 곱해지겠죠, 그죠? 몫이 뭔지 모르니까 qx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더해질 겁니다. rx라고 세팅을 했어요. 자, 이때 제약이 발생하죠. 나머지 rx는 나누어지는 식, 나누는 식 x 빼기 a 제곱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지. 요 녀석이 2차이기 때문에 그 차수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rx라고 세팅했던 나머지는 2차로 나눴으니까 얘는 1차 이하의 차수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1차식일 수도 있고 상수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지?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거는 그때 뭐 요대로 해봅시다. 요 상태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처리했냐면 rx를 1차 이하라고 해서 ax 플러스 b라고 세팅을 해놓고 나머지 찾기를 쭉 진행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우리는 이게 이제 다항식이니까 미분이 가능한 녀석이야. 우리 지금까지 미분법으로 쭉 했던 대상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양변을 미분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원래 하던 거는 양변에 a를 넣으면, 즉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값을 넣으면 다 날라가죠, 그죠? 그러면 어디가 날라가? 여기 뿅 날라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오른쪽에 r에다가 a를 넣은 거랑 같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요거는 우리가 하던 거니까 미리 밀어 넣어 본 거고, 두 번째는 양변을 미분을 해보는 겁니다. 좌변 미분하면 f'x가 될 거고요. 우변 미분할 거예요. 우변 미분하는데 첫 번째 덩어리가 어떻게 돼 있어? 곱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무슨 미분? 곱미분으로 전개를 해 가는 거지. 괜찮죠? 자, 앞에 거 미분부터 해봅시다. 조금 전에 거듭제곱 미분 하던 거 그대로 가봅니다. 어떻게 돼요? 미분 2 내려오고 x 빼기 a 차수 하나 까면 1차가 되니까 생략. 그리고 안쪽 거 미분 한 번 더, 속미분이라고 했던 거 x 빼기 a 미분하면 1 생략. 괜찮죠? 그리고 뒤에 거는 그냥 곱해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하기. 아직 곱미분이 안 끝났습니다. x 빼기 a의 제곱은 덩어리 그대로 두고 이제 뒤에 거 미분이니까 q 프라임 x 이렇게 주면 되겠죠. 괜찮나요? 그리고 공간이 없으니까 밑으로 내릴게요. rx도 x에 대한 어떤 식이겠지, 그지? 미분. 따라서 r 프라임 x라고 표현하면 되겠군. 양변에 뭐 집어넣으면 돼요? 뭐 집어넣어보면 돼? a 그렇지. a 집어넣어보면 되지. 그래서 f 프라임 a는
a를 왜 집어넣겠니? 날아가는 거 보려고. 날아가고 남은 게 여기다, 그지? 그래서 r 프라임 a와 같더라. 이렇게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 있냐면 첫 번째 줄에 있는 이 녀석이에요. 이걸 외우려 들지 말고 구조는 이렇습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이 나오면 맨 첫 번째 뜻이 식을 세워요. 그런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게 나 몫에 관심이 없으니까 나누는 값을 0으로 만드는 x값 a를 넣어요. 자연스럽잖아, 그지?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미분 배웠으니까 미분해서 또 넣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체 구조야. 그러니까 FA는 RA야, F'A는 R'A야 이렇게 외우지 마시라고요. 어차피 의미 없는 작업이니까. 자, 근데 도대체 이걸 왜 배우는 거냐? 왜 하는 거냐? 더 중요한 거는 그 밑에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fx가 x-a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대.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나머지가 얼마란 얘기예요? 0이란 얘기죠. 나머지가 0이란 얘기입니다. 괜찮죠? 요걸 한번 볼게요. 연습이니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다 쓸게요. fx가 x-a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요런 구조란 얘기잖아, 그지? 자, 여기서 하나 쓰고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fx가 x-a 제곱과 qx의 곱하기로만 나타냈으니까 요게 우리가 인수 분해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수 분해가 됐어요. 맞죠? fx가 두 개의 식의 곱으로만 나타냈으니까. 그때 요 덩어리를 우리가 각각 뭐라고 부르냐면 fx의 인수라고 불러요. 곱하기에 기여하는 각각의 값들, 그치? 뭐 특히나 여기 뭐 x 빼기 a도 인수입니다. 근데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fx가 x-a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다는 얘기야. qx는 지금 크게 관심이 없으니까 2차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괜찮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 아까 하던 대로 양변에 넣기 해봅시다. 첫 번째, x 자리에 양변에 a를 넣으면 fa는 0이죠. 그래서 우리가 1학년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다항식 fx 자리에 a를 넣었는데 0이다. 그렇다면 fx는 x-a를 인수로 가져요 라고 했지. 그거까지 밀어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f는 x-a를 인수로 가져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버전. 괜찮죠? 그런 다음 우리 요거 미분 한번 해봅시다. f'x는 아까 하던 겁니다. 2배 x 빼기 a의 몫은 그대로 곱해놓고 더하기 x 빼기 a 전체 제곱에 몫을 미분해서 곱해놓고 나머지는 뭐 어차피 없었으니까 이게 전부입니다. 요런 상태에서 양변에 a를 밀어 넣으면 f'a 도함수에다가 a를 밀어 넣으니까 어때요? x 빼기 a라는 인수 때문에 다 날라가지. 그러니까 여전히 얘도 0이야. 그쵸? 여전히 얘도 0이야. 그러면 이제 앞으로 결론, 앞으로 f에다가 a를 넣었는데도 0이고 도함수에다가도 a를 똑같은 a를 넣었는데 0이면 결론이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가는 거야. 아, 그렇다면 f라는 녀석은 x 빼기 a를 하나만 인수로 갖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인수로 갖는 거야.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a를 넣었는데 0이고 미분해서 a를 넣었는데도 0이면 f는 x 빼기 a를 두 개를 인수로 가져요. 이렇게. 그래야 조금 더 빠르게 fx의 모양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알겠지? 예를 들어서 f'1도 0이고 프라임 말고 f1도 0이고 f'1도 0이다. 이렇게 나오면 fx가 다항식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당장 fx는 x-1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또 다른 식이 곱해져 있는 형태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야 좀 fx에 대한 전개식을 덜 쓰면서 fx를 좀 찾아낼 수 있어요. 나중에는 결국은 식 찾는 게 이제 주를 이루는 거거든요. 알겠지? 챙겨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미분 두 개보다 더 많이 가질 수도 있죠. 뭐라고요? 두 개보다 더 많이 가질 수도 있죠. 네네, 그럼요. 훨씬. 근데 이제 필수적으로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넘겨가 봅시다. 문제 한번 적용해 볼게요. 미분법인데 내용들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좀 독특한 것만 해볼게요. 미분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맡기고 여긴 다 맡겨도 될 것 같은데, 매우 맡겨도 될 것 같은데, 그치? 필수 12번 쪽으로 가봅시다. 79페이지입니다. 요게 내신에 종종 등장해요. 한 5번쯤? 5번, 6번쯤? 선생님 경험이 있으니까 5번, 6번쯤. 자, 13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35번도 같이 볼게요. 극한이잖아, 그치? 갑자기 극한이 등장했어요. 우리는 열심히 도함수 배우고 있었는데 극한이 등장했습니다. 꼴부터 확인해 볼게요. 분모 어디로 가니? 0. 좋아요. 분자 어디로 가니? 뭔지 몰라도 0으로 가야 돼. 왜?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뭔가 있겠지. 그러려면 0분의 0꼴이 돼야 되거든. 1 넣어보면 어때? 1의 10제곱 더하기 1 빼기니까 0으로 가는 게 맞아요. 0분의 0꼴이야. 우리 극한단에서 어떻게 했어? 목표가 뭐라 그랬죠? 분모를 약분해 줄 수 있는 인수 찾기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부담스럽지만 이건 적지마. 그냥 해볼게. 분자에 있는 x 10제곱 더하기 x 빼기 2라는 거를 x-1로 나눈 몫을 찾아야 되겠죠. 나눗셈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인수분해를 해야 되니까. 조립제법 쓸게요. x의 10제곱의 개수 1 적지마. 9제곱 없어. 8, 7, 6, 5, 4, 셋, 둘, 하나, 상수. 이렇게 되겠죠. 벌써 뭔가 길을 잘못 든 것 같지? 근데 틀린 건 아니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x-를 찾고 있으니까 1로 나눈 나머지가 0이 되는지 확인해 봅니다. 내려와. 곱해 더해 곱해 더해. 귀찮으니까 여기까지 갈게요. 곱해 더해 곱해 더해. 어때? 나눠 떨어지잖아. 됩니다. 그러면 분자는 x-1에다가 이제 몫을 쭉 쓸 거잖아. 어떻게 돼요? x 10제곱에 차수 하나 줄여서 x 9제곱부터 쭉 가가지고, 괜찮니? 쭉 가가지고 1이 개수가 있고 요렇게 되겠죠. 괜찮니? 그래서 요거 날릴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1 보낼 거야. 이게 우리 극한단에서 하는 거거든. 1 보내면, x에 1 보내면 요거 극한값 구하면 돼. 얼마예요? 얼마? 10? 1. 그렇지. 왜? x가 지금 9개가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x 항이 9개가 있으니까 이게 다 1로 나올 거잖아. 그럼 1이 9개니까 9 더하기 2니까 11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틀림이 없어요. 맞아요. 이게 맞는데 조금 이상하지 않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않니? 요 방법 말고 이제 우리 극한단원 벗어나서 뭐 배웠어요? 미분을 배웠잖아. 미분 계수 정의 배웠잖아. 도함수 정의 배웠잖아. 그치? 그거를 한번 활용하자는 얘기입니다. 돌아와서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거듭 제곱이 좀 큼지막한 녀석이 나온다면, 자,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분자를 몽땅 그냥 하나의 함수로 퉁쳐보는 겁니다.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식을 다시 적어볼게요. 리미트 x를 1로 보낼 때 x-1분의 fx 이렇게 된 거예요. 괜찮지? 위에 예시에서는 한 요만큼만 잡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는 퉁 쳐서 잡아볼게요. 그리고 위에 예시처럼 한번 가볼 건데, 아니야, 예시처럼 먼저 가볼까? 자, 퉁 치지 말고 위에 예시를 먼저 하고 할게요. 익숙한 거부터 할게. 요만큼만 함수로 잡아볼게요. 상수 남겨두고 다시 fx를 미리 썼으니까 저거를 gx라고 쓸게요. gx를 x 10제곱 더하기 x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리미트를 써보면 x를 1로 보낼 때 x-1분의 gx-2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의 극한값을 구하는 건데 아까 해석하던 대로 분모는 0으로 갑니다. 그리고 보니까 분자 gx에 x를 1로 보내면 위에 1 보내면 2잖아, 그지? 그럼 2 빼기 2는 뭐지? 0. 0분의 0꼴이 맞네요. 그렇다면 방금 했던 요 녀석 뭘로 고쳐줄 수 있어? g 1로 고쳐줄 수 있지. 왜냐면 위에다가 1 넣으면 2니까 2 대신 g 1로 고치면 얘는 무슨 구조가 되냐면 x 빼기 1분의 gx 빼기 g1의 구조가 돼요. 와,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미분계수 정의지. 뭐야? g 프라임 1이야. 그럼 우리 미분 법을 배웠잖아. 얘 어떻게 구해요? 미분계수 정의할 거야? 아니요. 그럼 다시 돌아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통해서 냅다 미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돼? 10x 9제곱 더하기 1이 되지. 그럼 g 프라임이란 얼마야? 얼마? 11. 아까 똑같은 결과네요.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함수 미분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정리를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극한을 이런 식으로 풀어줄 수 있다는 얘기야. 아마 기억나니? 극한 단원에서 나중에는 이렇게 안 할 거예요. 미분 배우고 나면 이렇게 할 거예요 했던 거. 그게 요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올게요. 어디까지 함수를 잡을 건지가 고민이 될 때가 있을 거잖아. 왜? 지금은 요만큼만 함수를 잡고 막 했었잖아요. 이제 그러지 말고 귀찮잖아 사실. 몽땅 퉁쳐 fx로 가볼게요. fx 이렇게 했어. 자, 그러면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밀어 넣어 보는 겁니다. 분모는 0으로 가고 있잖니? 맞지? 그럼 분자 쳐다봐요. 전체를 fx로 줬으니까 1 밀어 넣어봐. 어때? 0으로 가고 있지? 얘 0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0분의 0꼴이야.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위의 식에다가 1을 밀어 넣었더니 0이더래. 즉 f1이 0인 거잖아. 그렇다면 0은 더해줘도 되고 빼줘도 되고 있으나 마나한 녀석이니까 굳이 모양을 맞춰주기 위해서 fx 옆에다가 빼기 f1을 해주는 거예요. f1이 0이니까. 괜찮니? f1이 0이니까 모양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값이 달라지는 건 아니죠. 이게 근데 뭐예요? 미분계수잖아. 뭐 f 프라임 1이었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fx라고 잡아놓은 녀석을 또 미분하는 거야. 미분하면 10x 9제곱 더하기 1 결과가 똑같죠. 여기다가 1 넣으면 얼마야? 11이야. 이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이겠어요? 내신 시험 5번 또는 6번에 요거 나옵니다. 나온다고.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잘 정리해 놓으세요. 알겠죠? 식이 복잡할수록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럼 밑에 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니? 얘도 그냥 하면 될 것 같지만 이제 n 거듭 제곱 때문에 아까처럼 조립제법 써가지고 인수분해 한 다음에 약분관계 그런 게 안 보여요. 그치? 그래서 이거는 위에 거를 fx로 퉁 쳐놓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되겠니? 자, 뭐부터 확인해야 돼요? k라는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가 0으로 가야 한다부터 정리를 해야겠죠. 그럼 뭐가 정리가 될까요? n이 정리가 될 거예요. 2를 밀어 넣어서 0이 돼야 되니까. n 찾았죠? 그 다음에 인수분해 할 거야? 아니요. 위에 거를 전체 fx라는 함수로 퉁 쳐놓고 미분계수 정의를 통해서 미분을 통해서 구합니다. 알겠죠? 이런 유형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넘겨봅시다. 미분 가능하다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아래쪽에 136번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봐봐, fx가 2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찢어놨습니다. 둘 다 2차 함수로 이제 정의를 했는데 뭐 그 밑에 문제 보면 3차 2차로 정의를 했는데 어쨌든 끊어놨어요. 그런데 x는 2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굳이 끊어놓고 미분 가능하대. 귀찮게, 그지? 자, 그러면 미분 가능하다가 나왔을 때 중요 명제가 하나가 있죠. 뭡니까? 미분 가능하면 좋아요. 연속이 보장돼 있다. 그리고 미분 가능하다면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까지 이렇게 두 가지를 체크합니다. 늘 그래요. 알겠죠? 미분 가능하다, 연속이다. 명제 하나 쓰고요. 미분 가능하다의 정의는 미분 계수가 존재하는 겁니다. 어디서? 지금 2에서. 그치? 그럼 생각해봐. 연속은 어떻게 확인해요? 3번 푼다.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다. 하지만 이미 봐봐. 각각 끊어놓은 거는 다항함수라서 모든 x에서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에서만 확인하면 되는데 벌써 위에서 2보다 큰 쪽 우극한 2의 등호 함수값이 합쳐져 있어요. 그럼 위에서는 우극한 함수값을 한 방에 해결하는 겁니다. 밑에서는요. 2보다 작은 쪽 좌극한을 해결하는 거야. 그거를 앞으로는 F2라고 선생님 표현할게요. 그래서 찢어서 각각을 확인합니다. 그럼 위에 거는 2의 함수값과 우극한이니까 2를 넣은 4a 빼기 2라고 보는 거고요. 밑에 거는 2를 넣을 건데 엄밀히는 뭐예요? 2차 함수가 2의 좌극한인데 좌극한이나 우극한이나 함수값이 똑같기 때문에 밀어 넣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거는 4 더하기 2 넣으면 12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얘네 둘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왜? 연속이니까. 그래서 같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4a 빼기 a 빼기 2가 16 더하기 b 4a 빼기 b는 18 이 정도로 정리해 놓으면 되겠죠? 두 번째, 이제 미분 계수가 존재해야 한다는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이었구나. 미분 가능성에서 미분 계수가 존재하는 걸 어떻게 확인했냐면 극한값을 보고 결국은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극한값이 같아야 돼. 그거를 우미분 계수, 좌미분 계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번 그렇게 리미트를 정의를 해가지고 우미분 계수, 좌미분 계수 각각의 극한값을 비교하는 게 되게 번거롭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분 법을 배웠잖아. 미분하는 방법을 배웠잖아. 그러면 미분이 가능한 함수니까 냅다 미분을 해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함수를 구해요. 그럼 찢어 놓은 데서 도함수 각각 구하면 되지 뭐, 그치? 자, 위쪽 거는 어떻게 돼요? 단어야 어떻게 되니? 좋아요. 2ax 끝 이렇게 되겠죠. 밑에 거는 어떻게 돼요? 2x 더하기 6이 되겠죠. 요런 상태에서 뭘 해보면 돼? 2에서 미분계수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는 f'2를 구하는데 엄밀한 의미는 위쪽에서는 2보다 큰 쪽에서 정의되어 있는 우미분계수를 구하는 거고 아래쪽에 2를 넣겠다는 얘기는 2보다 작은 쪽에 정의되어 있는 좌미분계수를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둘이 같아야 미분계수 f'2가 존재하는 거지. 이렇게 미분 가능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쪽에다가 2를 넣으면 4a 아래쪽에다가 2를 넣으면 1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네들이 같다라고 해야 f'2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f'2는 사실 10인 거예요. 그죠? 어쨌든 같다. 그러면 a는 4분의 10, 2분의 5가 되는 거죠. 괜찮죠? 그렇다면 아까 우리 관계식에 따라 AB 관계식 A 자리에 2분의 5를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10 빼기 B가 18이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8. 뭐 계수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이제 연속 그 다음에 미분 가능, 미분 계수 확인하는 거는 이렇게 구체적인 식이 주어져 있고 끊어 놓은 상태라면 이 상태에서 바로 연속 확인하고 이 상태에서 미분해서 미분 계수 확인하고 이렇게 바로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거 때문에 이 문제 다뤘어요. 자, 한 장 넘겨볼게요. 우리 마지막으로 했던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더 해봅시다. 봐봐, 아래쪽에 바로 가볼게요. 138번 139번도 마찬가지. 139번 한번 해볼까요? 뭐 100차 이렇게 막 엄청난 게 등장했으니까 100차식 인수분해 할 수 있니? 안 되죠. 직접 나누기 해볼래? 할 수는 있어. 시간만 많다면, 공간도 많다면 x 플러스 1 전개한 다음에 직접 나누기 하면 되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요 녀석을 나누어지는 식이니까 fx라고 해 놓을게요. 그러면 x 플러스 1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지금 나누는 식이 2차니까
나머지를 몇 차로 잡아주면 돼요? 1차로 잡아주면 되겠지? 1차 이하.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이렇게 되겠네요. 식 적을게요. 나눗셈 등장하면 가장 먼저 할 것은 식 세우기입니다. 항등식 세우기. x 플러스 1 제곱으로 나눌 거니까 그때 몫을 q. 자, 100차를 만들어내니까 얘는 98차식이 되겠죠. 별로 관심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rx 이렇게 줄 텐데 이 rx를 구하라고 하니까 이제 구체적인 식으로 ax 플러스 b라고 세팅을 하는 겁니다. 왜? 나누는 식이 2차니까 나머지는 1차 이하여야 해서 이렇게 세팅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a가 만약에 0이 아니면 나머지가 1차식이 되는 거고 a가 0이면 나머지는 상수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 첫 번째 양변에 뭐 대입해요? 벌써 보이잖아. 얼마? 그렇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요. 그럼 그 결과를 위의 식에 쳐다보고 바로 씁시다. 마이너스 1의 100제곱은 1이죠. 짝수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뒤 두 번째 항은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얼마예요 이거? 1 더하기 2 더하기 4니까 7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아요? 이게 RX에 대입한 거랑 같겠죠. 왜? 마이너스 1은 얘를 0으로 만들려고 넣은 거니까 이만큼 날라가고 여기에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버전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뭐야? 그 다음 단계죠.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다 보니까 요거 미분해서 마이너스 1 넣어도 날아가는 걸 봤단 말이야. 아까 양변 미분. 괜찮죠? 양변 미분. f 프라임 x는 오른쪽 미분합니다. 곱미분 먼저 해야겠죠. x 플러스 1 미분하면 x 플러스 1 제곱 미분하면 2 내려오고 x 플러스 1 남고 차수 하나 까고 안에 거 미분하면 1이니까 생략하고 그리고 qx는 그대로 곱해놓고 아직 곱미분이 안 끝났어요. 더하기 앞에 거는 그대로 두고 x 플러스 1의 제곱 뒤에 거 미분 q 프라임 x 괜찮죠? 목 qx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q 프라임 x라고 적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r 프라임 x 나머지도 이제 미분할 건데 우리 ax 플러스 b라고 놨으니까 저거 구체적으로 미분합시다. 그럼 뭐가 돼요? a 이렇게 되겠죠? 양변에 뭐 넣고 싶니? 마이너스 1 넣고 싶잖아, 그지? 그 전에 f 프라임 x를 이제 미분을 해야겠죠, 그죠? 요거 식 보고 미분하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100 내려오고 차수 하나 까서 99제곱 만들고 두 번째 항 미분하면 3 내려올 거니까 마이너스 6 x 차수 하나 깔 거니까 2 제곱 되겠죠. 상수항 날라가 이렇게 되겠네요. 요 상태에서 양변에 뭘 넣어요? 마이너스 1을 넣어요. 이렇게 되겠지. 자, 양변 마이너스 1 넣읍시다. 이번에는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99제곱 홀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그대로 유지돼요. 마이너스 10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제곱은 1이니까 마이너스 6이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는 우변에 넣으면 날라가고 너무 깔끔하게 a가 등장하네요.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a는 얼마? 마이너스 106. a가 마이너스 106이면 돌아가서 아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7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b는 a에다가 7을 더한 거야. a에다가 7을 더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99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찾는 나머지 rx는 ax 플러스 b였으니까 마이너스 106x 빼기 99 이렇게 1차식의 나머지를 찾을 수 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직접 나누기도 이거 나옵니다. 네, 직접 나누기는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해봤어요. 못합니다. 너무 길어서. 괜찮지? 이렇게 다항식 나눗셈의 미분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워낙에 뭐 쉬운 유형이고요. 쌤이 아까 정리했던 거 있잖아. 요것만 볼게. x-1의 제곱으로 나눴는데 아니 나눠 떨어지는 게 아닌데 조금 더 다시 한번 f에 1을 넣었는데 0이고 f 도함수에 1을 넣었는데도 0이면 여기서 도출하는 게 뭐라고요?
x-1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 나중에 함수를 유추할 때 이게 많이 쓰이니까 fx가 x-1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자,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문제풀이 우리 지난 시간에 숙제랑 해서 문제풀이는 다음 주 화요일에 진행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풀어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념 원리 84 RPM도 똑같이 요 범위에 맞춰가지고 풀어서 와 보세요. 이제 좀 많긴 한데 트라이 해보세요. 덜 풀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같이 풀게요. 한 10분 정도 오늘 배운 거 복습하시고 문제 푸시고 이렇게 마무리를 합시다.